자,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간밤에 고용지표가 상당히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것은 25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배 이상 나온 52만 명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또 밟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 연준이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만 또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고, 그래서 바이든이 방문했었잖아요. 또 파월을 만나고. 자, 이런 흐름을 감안해 보면 너무 지나친 고용 지표 상황에서 걱정할 거 없다. 근데 이제 고용이 좋아지면 긴축을 좀 더 강도 높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자,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경기가 좋네,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을 할 수 있고, 지금 연준이 추구하는 그런 금리 예상 밴드를 보면 일단 앞으로 한 3번의 이제 회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 전후로 해서 금리 인상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 강력한 금리 인상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인플레를 통제를 하려는 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민심을 얻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또 민심의 배반을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지나친 매파적인 통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이건 좀 쉽지는 않고, 다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당분간은 탄력이 둔화되면서 뭔가 치고받고 하는 그런 장세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에 CPI나 PPI 발표가 있는데, 연준이 추구하는 것은 물가를 어떻게든 잡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CPI가 또 지난번처럼 좋게 나오면 그때는 약간 눌림목을 주겠죠. 당분간은 횡보등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때 이후로 시황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큰 은혜 갈세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상승하는 주식은 어디까지 상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두고, 다만 지난번에 보면 60선 돌파했고 이번에는 120선 돌파하고, 여기서 이제 숨고르기가 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떠냐? 지금 달러 약세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괜찮아요. 대신 이게 계속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ECB나 영란은행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죠. 그것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여요. 다만 이 달러 약세 국면은 당분간은 지속이 되겠지만 앞으로 1, 2주, 한 2, 3주 후에는 또 달러가 강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여기 120선을 향해서 약진 앞으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코스피가 약합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들이 약간 약한 움직임이죠. 대신 코스닥에서는 순환매가 나옵니다. 2차 전지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바이오, 또는 이번에는 이제 개임주까지 올라갔었죠.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오면서 올라간다. 대신 이제 종목들은 재미가 좀 없죠. 왜냐하면 지수는 잘 올라가는데 순환매가 좀씩 나오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좋지 않죠. 대신 이제 확확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몇 종목씩 있어요. 이제 그게 눈에 팔려서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또 안 좋아질 것이고, 항상 두려움을 느낄 때 상승 초기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서 시장이 열광할 때 내어주는 전략,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될까요? 먼저 펠로시 대문 방문, 미중 갈등 키웠다, 난리죠. 온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펠로시 방문하는데 분명히 떠들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미중 간의 이 관계 악화는 일단은 자기 유리하게 중간 선거나 아니면 연임을 3년임을 하기 위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물밑 합의도 보이지 않게 서로 묵시적인 합의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야, 우리는 도발은 하되 서로 침공을 하거나 해서 패로 깎아먹는 짓을 하지 말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저래? 쟤들 싸움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약간 쇼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크게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이선 상황에서
뭐 히토류나 이런 종목들을 공략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마련했겠죠. 자, 펠로시가 방문했단 말이에요. 차이잉원이나 TSMC 회장을 만났는데 그때 중국은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뭐 해외에서는 야 이거 잘했다, 의미 있는 방문이다, 무슨 소리냐, 4차 대만 해협 조장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중간 선거나 당대회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내부 결석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공화당은 방문하는 거 안 했습니다. 찬성 안 했어요. 대신 야 바이든이 자기 아들이 가지고 있는 BHR 파트너스를 통해서 중국의 유니팩 아메리카의 전략 비축기를 많이 방출했지 않냐, 싼값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이든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일 없다 하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대만 방문했고 또 펠로시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게 되면 정치 인생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개인적인 업적을 치적을 쌓기 위해서 대만 방문을 강행했다는 이야기죠. 다만 얻은 건 있습니다. 미국인 82%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했죠. 왜냐하면 중국이 이때 뭐 대만 포위하고 미사일 쏴고 항모 또 투입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장이 좀 잠잠해졌어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웬걸 또 10월 22일, 30일 날 대만 방문을 독일 하원 의원 많이도 아니고 8명이 한다고 하네. 왜 그럴까요? 바로 중간선거가 목전이잖아요. 모든 시계는 시계추는 다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과 대만의 흐름을 보면 중국은 야, 미국 너희들 한 주 너희 땅이 아니고 너희 땅이 아니라고 하고 외국 자원 지원 받으면 너희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중국은 야, 사악한 이웃이 와서 지금 문 두드리고 문 깨부시려고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전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위기를 좀 조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뭐 미사일을 낙하시키고 또 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압박을 해서 정말로 미국이 대만 독립을 돕게 되면 이제는 뭐 우리가 전면전을 펼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뭐 부상자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병원 열차 가동 훈련을 해자. 앞으로 이제 사상자나 이런 다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병원 쪽으로 사람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이건 뭐 상징적인 겁니다. 히토리 관련주. 저는 이제 히토리 관련주가 많은데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이제 항상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11시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어떤 종목이 움직이냐? 히토리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 공부해 보자. 그래서 이제 다 모이셔 가지고 공부를 하셨다고요. 그중에서도 하나를 좀 찍어 보면 어떤 게 좀 제일 낫겠냐? 역시 유니온 모트리얼이 낫겠다 했더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짱대 항목을 뽑아 올리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죠. 항상 짱대 항목 뽑아 올리면 그 다음에는 조용할 때 사서 시장이 열광할 때 내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제 미중 간의 설전을 벌이고 또 중국도 과격하게 대응을 하긴 하지만 중국이 수위 조절을 한다는 이야기죠. 가만히 보시면 4일 날, 6일 날 뭐 군용기도 투입을 하고 또 미사일도 쏴대고 뭐 항모 전단도 투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날도 대규모 훈련을 한다고 해요. 다만 이제 훈련 구역이 보면 대만의 남부 쪽에 항구도시 쪽에 인접해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대만형이에요. 그렇다면 민간 항공기들은 띄우는데 좀 어렵게 될 것이고 선박 운행에 차질이 일어나게 되겠죠. 야, 그러면 중국이 노리는 건 뭘까요? 미국이 자꾸 대만 독립 도우려고 하면 전 세계 물동량이 가장 많은 이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되고 힘들지 않겠냐. 국제사회에 과시하려고 하는 대만 봉쇄 능력을 그러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둥펑 미사일을 발사했죠. 근데 둥펑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미국에 그 항모 전단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쐈고 패트리엇 미사일이 요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격을 못했다. 이야, 우리 대단하지 않냐, 둥펑 미사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대만에서는 대응 안 했습니다. 왜? 보통 지상에서 100km까지를 보통 이제 영해로 치는데 영공으로 치는데 100km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뭐 우리가 요격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의도는 설레발을 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어떤 공군망 타격을 주는 그런 정도. 그리고 또 이 둥펑 미사일 발사하는 것도 고도를 많이 높여서 쐈기 때문에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장 글로벌 공군망이 많이 타격을 받냐?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추세적으로 타격을 받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만 해협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그런 해협인데 화물선 컨테이너선이 48% 쪽에 가요. 그리고 물동량이 88%가 전 세계 이쪽으로 통해 간다. 이쪽에 보면 뭐 IT 가전부터 시작해서 요리 반출이 되고 또 이쪽에서는 원유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3D 프린팅. 지난번에 원전 부품을 이제 3D로 만들었다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중국에 봉쇄가 되게 되거나 아니면 중국과 대만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이후 시장은 2,000개, 200만 개 이상의 상품이 판매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직접 조달을 못하니까 그런 비슷한 걸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빨리 3D 프린트로 찍어내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가나 엔지니어 한 72% 정도가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약간 꿈틀렸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이게 좀 더 과석화되게 되면 이 3D 프린터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 중에서 많은 종목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딱 하나 움직입니다. 자, 이것은 이따 무료 공개 방송을 방송 끝나고 11시 정도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진행합니다. 여기서 하나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공급망 타격 우려가 있죠. 자, 여기서 특히나 우리는 반도체 쪽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TSMC 파운드리 거의 50%가 여기서 생산이 돼서 이 대만 해협을 통해서 운송이 되고 한국도 여기에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거의 19%가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좋지 않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삼성전자 양봉 2개 쏘아 올릴 때 뭐 시장 참여자들을 뭐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저는 항상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핵심이 10나노 이하인데 우리는 9%밖에 생산을 못 한다는 거죠. 아직은 TSMC가 강자이고 만약에 이번에 그 반도체 지원법을 투자를 해서 우리 빨리 와. 우리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세제 혜택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가드레일 조항 때문에 삼성이나 또는 이 SK하이닉스가 중국 쪽 반도체 공장에 증설이나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혜 수혜주가 아니라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된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은 뭐예요? 바로 코로나 한참 민심도 안 좋은데 코로나 이 오미크론 하이 변이에 대한 어떤 백신이 이제 조만간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원료도 생산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주 강세를 힘입어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쫙 움직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벌어질 일, 우리가 이제 조금 재료 분석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자, 지금 이런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된다. 그런데 그런 종목을 공략하면 좋겠는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을 잘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잘 분석을 하려면 한국경제TV를 잘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런 종목에 관한 이야기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의 실력을 배양을 위해서 뭐 기법 강의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 인플레 시대가 끝나면 성장주 시대가 온다.
모든 투자자들이 2차 전지 다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2차 전지는 반드시 지수가 올라갈 때 견인해야 될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근데 2차 전지는 이제 순환매 공식이 있어요. 먼저 LNF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이 끌고 올라가요. 그럼 이제 에코프로 BM의 지분 투자 가치가 있죠. 지금 에코프로 BM 한 50%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 가치만 해도 5조 한 7천억 되나요? 이 중에서 지주사 할인율을 감안해 보면 50%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의 몸값보다도 시가총액보다도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 에코프로가 단기 급등이 나왔던 거죠. 저도 이제 이런 순환매 공식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이런 순환매 공식을 말씀드리고, 이제 저도 고객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어떨 때는 LNF가 움직일 때는 LNF, 그리고 또 에코프로 BM이 움직일 때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움직일 때는 에코프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이제 이 세 종목을 다 이제 홀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훨씬 더 랠리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같이 공부를 해보자. 우리가 그러면 아직 안 올라간 순환매 흐름 공식상 코스모 그룹이 잘 올라간다. 그래서 코스모 그룹은 제가 이제 같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코스모 화학이 폐배터리 사업으로 인해서 성장성이 가속화된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대형주가 움직이고 중소형주가 움직이는데, 예전에는 첨보나 대주전자 재료 이제 이걸 많이 찾았어요. 그리고 그 후성이나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을 많이 공략했다. 근데 저는 B 안 된다. 그런 종목들은 세게 올라갈 수가 없고, 대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하거나 또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좋고, 또 이제 테마가 한두 개가 엮여 있는 그런 복합 테마. 예전에 제가 비가 오고 나면은 복합 비료, 제가 이거 하면서 복합 테마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자, 이제는 자율주행도 좋고, 또 자회사, 이제 캠시스가 이제 자회사 중국 기업하고 전기차 개발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얘가 올라가는데, 이때는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으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미국의 그 자율주행 기업이 좀 우보가 좀 강하게 실적 견인되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중국 기업하고 손잡고 상용 전기차 개발한다, 이 소식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항상 주가는 우리가 수급을 잘 보러 가죠. 근데 수급선이 몇 선이에요? 60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선은 몇 선입니까? 20선입니다. 약간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만, 수급의 생명이 불러일으켜야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특히나 마지막 구간에서 20선과 6선 사이 공간, 갭이 있는 상태에서 20선이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회전하는 거, 이게 바로 26시 갭 회전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별 시장에 반응이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올라가면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같이 공부해 보자, 우리가 해가지고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좀 제시해드리곤 했었는데, 같이 공부를 하곤 했었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순환매 흐름 잘 봐야 돼요. 대형주들은 잘 올라갈 겁니다. 근데 첨보나 대주전자 재료 이런 종목보다는 대기업에 투자된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를테면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는 그 BMW가 잡기 위해서 한 2주 전인가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잘 찾아봐라. BMW가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는데, 여기에 뭐 가스켓을 만드는 업체나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바로 삼진 L&D 같은 종목들이 그렇다고요. 근데 삼진 L&D도 보면 딱 이렇게 갭회전이 나오는 그런 자리에서 강하게 튀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고객들에게, 자,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때다. 근데 너무 빨리 올라가서 이제 좀 탈이긴 한데, 어쨌든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은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는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어떤 섹터가 주어지게 되면 저렇게 상승 초기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를 이제 같이 이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좀 종목을 좀 같이 상승 초기 종목을 이제 하는데, 근데 이미 올라가 버린 다음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미 올라가 있는 걸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2개 허들 넘었다. 그래서 우리는 순환매 흐름이 나오는데 2차 전지만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개임주나 이런 것들이 서포트를 해줄 것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 속에서 게임주들이 약간 추락했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하반기 때는 이제 기대작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 그래서 게임주를 봐야 된다. 근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게임주들이 폭발적인 랠리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밥, 또 국, 찌개 아니면 또 기본 밑반찬 있죠. 이것처럼 2차 전지는 계속 시장을 견인하면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 가운데 반도체, 바이오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어떤 순간에서는 게임주들이 올라간다.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어떤 섹터가 올라갈까요? 우리는 항상 게임주가 올라가면 게임주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다는 거죠. 게임주가 올라가기 전에 조용할 때 왜 송관정 대표가 지난주에 게임주로 순환매가 나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그렇듯이 이번에도 이제 어떤 섹터가 다음 주 이후에는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바로 엔터주들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엔터 4대 천왕이 아티스트가 속속 컴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YG 같은 경우에는 불핑, 뭐 9월 달에 컴백해서 10월 달에 월드 투어 합니다. 그럼 이제 팬들이 막 굿즈를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 콘서트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이제 창출이 되겠죠. JYP는 모든 아티스트들이 거의 이제 컴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3분기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앞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엔터주들로 관심을 가져야죠. 대신 이제 얘네들은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기보다는 이제 조금 일시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죠. 순환매 차원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미중 간의 관계 악화, 4차 대만 해협 또 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 전에 베이다이허 회의가 개막이 됐다고요. 그래서 대만 침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매체도 있긴 한데 그건 실질적으로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이다이허가 이제 허베이성 신앙다오에 있는 한 구의 이름인데 여기에서 모든 이 공산당 고위층 가문이 다 만나서 이제 여름 휴가를 나눠요. 가족들은 열심히 막 물놀이도 하고 튜브도 타고 하는데 여기서 공산당 핵심들은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누구를 제거해? 자, 이번에 미중 간에 저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확 한번 우리 밀어볼까? 이런 이야기를 다 여기서 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8월 초에 개막이 되는데 중국을 침공한다? 이건 아니겠죠. 만약 중국을 침공하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에서는 숭펑 미사일로 또 때리려고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란이 생각보다는 좀 악화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죽은 돼지죠. 그리고 죽은 돼지가 동료 돼지가 죽은 돼지 사체를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이제 SNS에 올라져 있는 건데 뭐 이 정방그룹 이 사료를 만드는 업체인데 연간 2천만 톤 사료 생산하는데 일주일 이상 사료를 공급 못해서 동료 죽은 돼지가 먹고 있다 이런 영상을 날렸고 뭐 이 사람들을 고발한다 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상당히 좀 경기 상황이 좀 좋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럼 돼지 죽인 거 가지고 왜 저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중국은 돼지고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돼지의 전염병이 돌면 왕이 바뀐다. 이런 과거에 보면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돼지는 상당히 좀 큰데 돼지가 저렇게 사체를 먹을 정도로 사료를 못 주면 경제난이 상당히 과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4차 대만 해협의 위기는 뭐 그렇게 장기화되거나 또는 약간은 좀 진행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장기화되거나 바로 막 무력 침공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과거를 보고 미래를 알아봐야죠. 과거에 그 대만 위협에서 위기가 발생할 때를 보면 첫 번째는 국공내전,
여기서 국민당이 참패하고 대만으로 천도한 다음에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잘못했어요.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한반도나 대만을 여기서 제외를 했다고요. 그러면 당장 북한은 남침을 하려고 하고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겠죠. 그래 이때 이제 어떻게 회사가 됐냐면 미 7함대가 이 대만에 투입이 되면서 무력 시위하면서 야 저러다가 우리가 한 대 얻어맞겠네 이렇게 하면서 제어가 됐다는 이야기죠. 2차도 58년도에 이제 중국이 이제 뭐 한 여름에서 시작해서 가을까지 한 48만 별의 포격을 했어요. 진문섬 포격에서. 이때도 미 7함대가 파견했고 이번에는 좀 세네 하니까 이제 공군력까지 하면서 야 너희 하면 핵으로 선제도 공격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멈췄다는 이야기죠. 이제 3차 대면의 위기는 90년도에 리덩우이 장개석 통통 아들이 이제 정권을 이렇게 이양했고 이 사람이 이제 연임을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96년도에 연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보면 뭐 해외 방문도 하고 미국도 방문하고 그러는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네 해서 이때 대만 해협을 포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때 미 7함대가 파견돼서 위기를 진정했습니다. 자, 근데 과거에는 중국의 해군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다고요. 근데 중국의 해군력은 엄청나게 해서 미국의 군사보고서도 야 대만 해협에 충돌하면 우리가 군사력 면에서는 뒤질 수 있고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반드시 이야기할 수 없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뭐 만약에 대만 해협의 위기가 좀 더 가중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대량 지원을 하듯이 대만 버전의 이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섣불리 이제 공격하지를 못할 것인데 일단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관계는 보면 뭐 미국이 항모를 뭐 이쪽에 좀 집중 배치를 합니다. 미 7함대 소속의 항모. 그럼 중국에서는 이쪽에 산둥성함, 라오닝함 뭐 이런 이 전략 자산들이 많이 이제 이쪽에 들어오게 되고 서로 여기서 대치하면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자 이때 보면 미중 간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해군력이죠. 해군력이 왜 중요하냐면 이 남중국해를 자원도 많고 여기가 전략 요충지라고요. 만약에 여기를 뺏기게 되면 나중에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유를 금수하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원유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고 미국의 전략 비축기까지 이제 많이 이번에 쌓아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해군력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대만을 점령하고 태평양을 통해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해군력이 중요한데 해군력이 증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력이 이제 규모 면에서는 중국이 훨씬 앞서고 있어요. 다만 이제 과연 중국도 이 세 항모가 있습니다. 라오니만, 산둥양, 이번에 한 푸제남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미국의 항모한테는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의 항모는 이 전자기식 캐터펄트라고 해서 이 전투기들이 있죠. 여기서 막 휙휙 날아가는 거. 이게 지금 이 중국은 이런 활처럼 휘어지는 거 있죠. 이렇게 이 반동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캐터펄터인데 미국은 전자식으로 확확 날린다는 거죠. 여기서 차이가 엄청나겠죠. 둘이 항공모함 같이 떠도 얘는 금방 발진해서 때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국이 뒤진다. 그러나 푸진항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장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해군력을 키우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할 것이다. 해군력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전자기식 산출기 캐터펄트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선주들이 이제는 성장주로 진화를 할 수 있다. 실적도 좋아지고 또 노후 선박 교체 도래도 했다. 그다음 이 러시아 사태 때문에 LNG도 예전에는 파이프라인으로 러시아에서 독일로 갔는데 이제는 중동에서 배를 LNG 선에다 싣고 가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실적은 좋아져. 근데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LNG 선에 보면 이 화물창에 보면 이 멤브레인 타입이라고 해서 이 화물창을
프랑스 GTT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성과의 5%를 여기다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곰은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그래서 우리 조선주들이 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날아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해군력이 뒤져버리면 이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는 뭔가 압박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 경쟁적으로 항공모함을 진수를 하고 이렇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항공모함을 투입을 할 수 없도 G7함대가 이쪽 방어하는 선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공모함을 새롭게 전단을 투입할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약한 항공모함을 투입해보자. 그게 바로 라이트닝 캐리어 사업이라는 거죠. 자,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경항모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 조선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라이트닝 캐리어 관련 사업으로 해서 조선주들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좋아진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현대중공업 보셔도 된다. 대우조선해양 얘네들이 치고받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항상 조선주들이 움직일 때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 실적주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잘 나는 그런 기업이 어디냐? 바로 현대미포조선이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눌러줄 때 같이 공부를 하면서 사도 된다. 하나를 찍어드린다면 같이 공부를 할 때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강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중형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지 쪽에 강하죠. 그래서 이것이 시세를 견인하면서 강하게 올랐죠.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국제유가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나 조선주는 앞으로 이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북극 항로가 열린다. 북극의 빙하가 녹죠. 자, 여기에서 서로 뭐 서방이나 러시아가 대립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이쪽을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극 항로가 되게 되면 기존 항로보다 3분의 1이 단축이 된다. 그렇다면 이제 이쪽에 좀 더 이 북극 항로가 활성화가 되려면 녹아 있는 이 빙하를 깨야 되기 때문에 쉐빙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진다. 조선주들은 그냥 중장기 투자를 하면 들고 가도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다음번에는 이제 어떤 쪽으로 봐야 되냐. 지금 우주 굵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바이든이 562조 인플레 고통 감축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디냐? 태양광 2차 전지라는 거죠. 근데 태양광 2차 전지는 이제 이미 좀 올랐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기업들이 뭐 태양광 하나솔루션이 미국의 공장도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 또 하니까 이쪽에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풍력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제가 그런 쪽에 대명에너지 상장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또 지난번에는 이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모듈러 주택 관련주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니까 복합 테마가 형성되니까 이런 종목을 봐야 된다. 같이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그런 걸 볼 필요가 없다. 풍력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풍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세제 혜택 받으면서 2050년까지 세제 혜택이 연장이 된다고요. 그럼 풍력 발전이 태양광 발전이 2배에 가까워진다고요. 그래서 풍력 쪽이나 태양광 일부 종목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저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KPF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죠.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석탄 관련주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LNG 천연가스를 러시아가 제어하기 때문에 독일 같은 데서는 석탄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이 KPF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이제 로봇라이드를 개발해서 삼성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 뭐
삼성 때문에 움직였었죠. 상한가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저는 그래도 이게 이쪽보다는 로봇 쪽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더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상승폭은 좀 약하겠지만. 근데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도 이제 같이 고객들과 같이 이제 좀 리포트를 통해서 같이 이제 좀 제시도 해드리고 했는데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좀 앞서 나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죠. 제가 뜬금없이 지난주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 같이 공부하면서 다음 주에는 로봇주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중에서 다른 종목보다는 이 UL 로보틱스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보죠. 왜냐하면 단기 이평선들 직결돼 있고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상한가도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런 쪽을 이제 보신다면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2차 전지, 바이오. 근데 바이오는 셀트리온이 스타트 끊어서 뭐 원숭이 두창이나 코로나 확대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구나.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하반기에도 뭐 폐암학회나 종양학회, 면역항암 학회 이런 이벤트가 다수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요. HLB 11월 달에 그 이벤트가 있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또 시장의 어떤 삼성 그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수가 올라가면 이런 네이처셀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이처셀 조용한데 이 회사는 이제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재무적인 측면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좀 장중에만 봐야 된다면서 이제 이 세 종목을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루닛이나 아니면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그 새내기주들 있죠. IPO에 참패했던 그런 새내기주들을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양상이 전개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나 방송에서나 IPO에 참패한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아진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IPO가 흥행을 잘 안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낮다고요. 그럼 얘네들이 성장성이 있거나 실적이 담보가 되면 이런 종목들이 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주를 하더라도 새내기 바이오주를 하든가 아니면 스펙 종목을 해야 된다.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스펙주가 더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뭐 삼성 스펙 4호 이런 걸 제시를 해드리고 이제 같이 고객들에게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블랙록이 이 코인베이스에 뭐 서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쪽에 드랍을 걸고 있는데 이 일부 종목들의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한두 종목 정도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산업부에서 원전 수출국 신설하려고 했는데 최종본에서 제외가 됐죠. 근데 산업부에서 다시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을 이번 달에 원전 수출위원회로 격상을 해서 출범을 하죠. 여기서 일본이 원자력을 11년 만에 금기 깨고 짓겠다. 또 탈원전 외치던 독일도 가동 연장이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다음 주에 날씨가 조금 안 좋다고는 하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휴가 복귀했던 그런 산업계에서 공장 재가동하게 되면 또다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니까 원전이나 스마트 그리드는 이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한번 슈팅이 나온 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시장이 죽는 대로 뭐 펠로시가 방문했네 그거 가지고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들의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시장에서 조용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미리미리 선점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알토란처럼 불려날 수 있다. 자, 이 방송이 끝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지금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종목들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는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런 종목들이 뭐 이번 주에도 보면 상한가도 팡팡 튀어오르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려우시지만 덥지만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다음 주에 시장에 아주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